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내각 구성을 위해 현재 국회에서는 장관 후보자들의 자격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중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강선우 후보자가 대한민국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어요. 특히 보좌진에 대해 병기 수리와 쓰레기 버리기와 같이 이른바 갑질 의혹이 폭로되면서 거센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일제히 맹공을 퍼부으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야당의 과도한 정치 공세라며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강선우 갑질 사태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여야 주요 의원들의 반응과 보좌진 협의회의 반응까지 싹 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의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 알아보면요, 2016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으로 공직활동을 시작해 2020년 총선에서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했는데요. 이후 당 대변인과 원내 부대표 등을 역임하며 당내에서는 친명계의 핵심 인사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특히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을 키우는 부모로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과 사회서비스원법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법안도 발의한 바가 있죠. 이 강선우 후보자가 아마 이화여대 영어교육과 그다음 미국 위스콘신대 인간발달가족학 박사, 사우스 다코다 국립대 교수, 이렇게 인간과 여성에 대한 아주 학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동복지하고 사회복지 정책 전문가로도 제가 알고 있고요. 2020년 아동학대 사건 있죠? 일명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그걸 적극적으로 비호하면서 아동학대 방지법을 20개나 발의한. 하지만 최근 SBS의 단독 보도를 시작으로 여러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특히 보좌진 갑질 의혹이 핵심으로, 전직 보좌관들의 증언에 따르면 강 후보자가 보좌진들에게 변기 수리와 쓰레기 버리기 같은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SBS는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논란에 대해 당시 보좌진과 나눈 메시지를 공개했는데요. 변기 수리와 관련된 메시지에서 강 후보자는 집변기가 고장나 물이 샌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에 대해 보좌진은 확인해 보겠다, 수리가 끝났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어 쓰레기 관련 메시지에서도 강 후보자의 사적 지시가 드러났는데요. 청문회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엘리베이터에 놓인 쓰레기 봉투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해당 사진 속 장소가 강 후보자 거주 아파트가 맞는지 추궁했고, 강 후보자는 전날 밤 먹다 남은 음식을 아침에 차에서 먹으려고 뒀던 것, 먹다 남은 음식물이었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극단적인 보좌진 교체 빈도 문제 또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강 후보자는 5년 동안 무려 51명의 보좌진을 임용하고 46명을 면직했다는 기록이 알려지면서 보좌진을 마치 소모품처럼 다뤘다는 비판이 제기됐어요. 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46명이 아닌 28명이며 이는 통상적인 범위라고 해명했지만, 보수 언론은 28명도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니라고 비판을 쏟아냈죠. 야당인 국민의힘 또한 강선우 후보자의 각종 논란에 대해 일제히 맹공을 퍼부으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갑질 의혹이 사실이면 장관은커녕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 하고 목소리를 높였고, 주진우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이재명 대표와 강 후보자의 관계를 풍자하며 신랄한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표의 이부자리를 세상 온갖 정상을 다해 봐주던 아첨의 달인이라며 당시 이재명 대표의 단식 농성에서 담요를 덮어주는 영상을 공개하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조선일보, 채널A 등 정통 보수 언론들도 강 후보자의 도덕적 결함과 이중성을 지적하며 임명 철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강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7월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산 축소나 위장 전입 등 여러 의혹은 대체로 소명됐고, 갑질은 주관적인 면이 있다며 보좌진들의 의견이 엇갈린다는 점을 강조했고, 민주당 문진석 원내 수석 부대표도 당내 분위기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라며 당 차원에서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논의한 적 없다고 밝혔어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강선우 후보자 거취를 두고 이견이 표출됐다는 건데, 특히 차기 당대표 경선에 나선 두 의원, 박찬대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 상반된 태도를 보여 주목되었어요. 정청래 의원은 공개적으로 강선우 후보자를 응원하고 나섰는데요. 그는 청문회 다음 날인 7월 15일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강선우 곧 장관님 힘내시라며 강 후보자를 격려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정청래 의원의 이런 적극적 지지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정서와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당내 일부 강경 당원들은 강 후보자 논란을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에 따른 희생양 정도로 인식하며 여론 눈치 보지 말고 강선우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청래 의원은 이러한 핵심 당원들의 표심에 호소함으로써 당대표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했다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반면 박창대 의원은 보다 신중하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7월 18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강선우 의원에 대한 지지는 있지만 우리는 국민을 대신해 일하는 사람이라며 제가 가진 정치적 신념, 정부와 대통령의 생각, 국민의 마음, 이 세 가지를 잘 판단해서 옳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아직은 숙고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박창대 의원 역시 이재명 계열의 친명 중진으로 분류되지만 강성 당원보다는 중도 민심과 국정 운영의 안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두 사람의 엇갈린 태도는 민주당 내에서도 강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강경대 수습 기류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향후 당내 권력구도 경쟁과도 무관치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조차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는 건데요. 민주당 소속 보좌진 모임인 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보좌진을 인격적으로 무시한 갑질은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며 매우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고, 경향신문은 만약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역대 최초의 현역 의원 후보자가 낙마하는 사례가 되어 새 정부 초반 당정 일체 기조에 금이 갈 것을 우려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실제로 민주당 내부 논의에서도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인사가 야당에 의해 하차하는 선례가 생긴다는 부담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죠. 제가 봤을 때는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퇴하십시오! 물론 좀 안타깝습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여가부 장관으로서 딱 적합한데 이 논란을 굳이 가져가면서까지 장관직을 유지해야 되느냐, 계속 가야 되느냐는 우리 강선우 후보자 본인이 또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던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대통령실에 사퇴 의사를 알렸고, 그리고 강훈식 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보고를 받고 대통령은 별 말씀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1시간가량 있다가 소셜미디어에 사퇴 의사를 밝힌 걸로. 자, 지금까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강선우 갑질 사태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여야 주요 의원들의 반응과 보좌진 협의의 반응 등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당신을 위한 빠른 정보 274이었습니다.